그쵸, 더 큰 차겠죠? 어머님 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머님 저 곳곳에서 하얗고 청년과 예술가들 많은 공간들이 어머님 어머니가 사는 옷장 설정 공간인데 마지막에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가 이러고 내려오면 들어가고 올라가면 들어가고 거기서 놀다가 밥 먹고 가고 꼭 거짓거리는지 이렇게 무정하게 가지를 10년 동안 마을에서 의지했던 할머니셨는데 이제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제자리에 멈추게 되는 것 같고 공허하고 되게 서글프고 슬픈 그런 감정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발산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청춘발산협동조합이라는 청년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지금은 마을 자원관리장 역할을 하고 있는 플라스틱 정류장을 운영하고 있는 송명은이라고 합니다. 전화? 언니 내가 밥을 좀 풀게. 되게 10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으면 짧지만 되게 긴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마을에 어떻게 보면 1세대 어르신 영희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어르신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면서 마을에 어떤 그런 변화들이 또 생기는 지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좀 받았던 그 마을 문화를 지켜가고 이어나가야 될까, 지금의 어르신들하고 이거를 이어가는 게 맞을지, 또 청년들의 나름대로 방식으로 그거를 또 지켜나가는 방식들을 찾아야 할지, 이런 좀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실은 예전에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는 실은 회장님이 계셔서 이런 고민들을 참 제가 드리면은 좋은 말씀의 이야기들로 많이 이끌어 주셨는데, 지금은 그런 거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이제 제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좀 되게 쓸쓸함과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움과 좀 두려움들이 지금은 조금 공존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런 거 보면 어떻게 괜찮은 걸 보면 어떠한 전략? 어떻게 보면은 어떤 외로운 처지의 감정들이 좀 공유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되면서 할머니들도 주목받지 못하고 저희 청년들도 여기저기서 좀 치이다가 이 마을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서로 감정의 좀 교류들이 있으면서 그걸 헤쳐나간 시간들의 정이 좀 들었던 것 같고, 지금의 이제 어르신들은 그 정을 나눌 수 있을 만한 서로의 연대나 그 문화나 그 시간들이 조금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요. 예술가들이 마을로 모였어요. 다들 우선 마을 공동체를 경험하기로 하고 볶음밥이나 백숙 등 마을에 있는 가마솥으로 음식을 함께 만들어 보자. 그리고 예술 작품 수업을 같이 하면서 좀 지금의 어르신들이 마을 전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어요. 그 이유는 마을의 청년과 예술가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 공동체의 마음을 나눌 시간들이 저희에게 필요했어요. 예술가들은 어떤 작업을 하게 될까요? 청춘발산협동조합과 함께 이 마을에서 좀 더 새로운 것, 전에 해봤던 것과도 다른 예술 활동들을 하면서 이 마을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으면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발산마을에 버려진 부잣상이나 다과상 이런 걸로 이제
거기에 이제 그림을 그려서 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이 있었고,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있었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따져봤을 때 이 제 캐릭터의 상품성을 조금 더 활용해서 기업의 매출이 생겼을 때 기업한테 도움이 되고 그런 기업에서 원하는 추구하는 방향의 활동도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기업에서 하는 재료인 이제 플레이크를 이용해 가지고 작품 준비하고 있어요. 기업과 마을을 알아가며 예술인 각자의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각자의 예술 활동을 시작한 예술인들, 기대되지 않나요? 어르신들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할 때는 어르신들 나름 예술에 대해서 되게 처음엔 이게 뭐지? 왜 이런 걸 해야 되지? 이러실 때도 그러시다가도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음엔 이것도 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선뜻 먼저 나서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들이 더 많았고, 외부 청년들이 와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청년들도 이런 마을이 있었어요 라고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돼서 너무 좋게 생각하고 돌아가는 것들을 경험했을 때 이래서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것들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2025년) 발산마을 공동체와 함께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이 오늘 드디어 전시 준비에 들어갔어요. 어떤 모습으로 전시가 될지 저도 벌써 궁금해집니다. 직접 참여했던 예술작품들이 전시되는 모습을 보며 공동체가 모두가 예술가가 된 오늘입니다. 우리 할매들 감각이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이 마을에 저희 예술가분들이 예술로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5분이 같이 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춘발산협동조합과 예술인 5분들이 같이 또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하시고 우리 밥 먹는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지금 행복장학금을 조금 더 어떻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게 플라스틱 정류장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그 돌봄이 이어지고 저희도 마을에 돌봄 활동을 하고 우리가 돌봄을 한 행복장학금으로 마을의 아이들이 또 자라나고 이런 우리의 어떤 마을의 순환 과정들을 같이 함께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희도 이제 마을에서 실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되게 사랑받고 살아오고 그런 기간 안에서 저희들도 여기서 많은 꿈을 이뤘고 많은 활동들을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발산마을이라는 그 마을이라는 의미가 한 공간, 한 마을이라기보다는 각각 저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내가 있어야 될 곳, 나의 마을, 그런 좀 애정이 정말 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애정들과 그런 이야기들 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에어로 노트를 읽는 거라서 배송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문제를 주신 걸로 할 때는 네, 그런 데도 잘 나와요. 그리고 이걸로도 한번 UV 프린터라는 제품이고 일반 프린터랑 원리는 똑같아요. 바꾸면은 위에 이렇게 평평한 판 받으래요. 평평해요. 맞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이런 느낌입니다. 조금만 그 위에다가 각인을 한다든지 그런 다 레이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쪽에 폭도 넓혀주셨었고요. 기존에 플라스틱 정류장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기획을 하고
뭐 상품을 구성하고 제작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뭐 이렇게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플라스틱 정류장한테 제시를 했었고, 그래서 플라스틱 정류장이나 아니면 뭐 발상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 우리가 이때까지 이런 뭐 한계점을 스스로 지어놓고 어떤 활동들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 활동들을 통해서 조금 더 폭넓게 바라보고 새로운 것들도 시도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실은 그 회장 할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청년들이 있는 공간들을 잡초도 뽑아주시고 쓰레기도 다 주워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사실을 제가 이제 알게 되면서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저희한테 말을 하시지 그랬어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이제 회장 할머니께서 이런 거는 내 자식도 안 시키는 거를 너희들을 시키겠냐 하면서 너희가 여기가 깨끗해야지 너희가 잘 되는 거라고 하면서 이건 할머니들이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 너희 하고 싶은 거를 여기서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되게 그 마음이 좀 어디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그런 좀 따뜻한 마음과 응원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을 이렇게 이끌어가자 하는 어떤 큰 의미보다는 잃지 않고 연결해 나가고자 하는 좀 마음으로 좀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또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 좀 있어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함께한 마을 굿즈들이 나왔는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가마솥의 의미도 잘 담았고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작가님의 작품과 결합된 업사이클링 굿즈도 정말 멋있는 굿즈로 잘 나온 것 같아요. 또 이거를 단순한 일회성 활동으로 그치지 않고 저희가 1년간 협약을 통해서 수익금을 저희가 행복장학금으로 모금하는 뜻깊은 그런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마을에서 송명훈 대표가 여러 청년들을 함께 하나로 만들어서 뭉치게 도와주고, 이런 활동들 자체가 이 마을을 하나로 만들어주면서 또 어르신들한테 배운 걸 그대로 지금 잘 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 자체가 또 다른 새로운 씨앗을 만든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손명훈 대표가 또 다른 청년들을 계속 불러들이면서 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젝트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하는 행보가 나중에는 또 다른 더 좋은 씨앗으로 남겨지지 않을까요? 수익금이 발생해서 이 자금을 바탕으로 마을 활동들이 더 활발해지고 혹은 마을에 있는 학생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뭐 간접적으로 또 제가 마을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혹은 저도 이제 이런 작품들이 나왔던 게 마을에 영향을 받아서 제가 그런 작품들을 만들었었고 이제 받았던 영향들을 다시 돌려준다라는 곳에서는 연결성을 띠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 대표님께서 이렇게 마을에 받은 사랑을 다시 이렇게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게 정말 너무 인상 깊었고, 저 또한 이제 예술가로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주변에 이런 공동체에게 어떻게 이렇게 활성화를 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행복장학금을 다르게 사용을 해서 장학금보다 약간 마을의 축제 기금으로 하면 어떨까. 좀 마을의 축제를 만들어서 몇 월 며칠만 되면 이 돈이 모여서 마을의 축제를 한다. 이러면 이제 뭐 미래 세대 애들도 좀 어린 사람들이나 나중에 올 사람들도 발산마을은 이런 축제를 매년 해. 이런 느낌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마음들이 저희 마을을 어떻게 보면 이끌고 마을을 일궈낸 그 어르신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마음을 알고 지금의 이제 어르신들, 지금의 세대의 주민분들한테도 그런 게 가장 힘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그런 좀 따뜻한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실은 이제 저희가 이 마을에 이제 그 어르신들이 저희를 어떻게 보면 남기고 가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마음들을 저희가 이번에 저희 청년들뿐만 아니라 또 광주에서 같이 함께 활동하는 또 예술가 분들하고도 함께 협업도 해보고 하면서 또 저희만의 방식으로도 또 이거를 이어가는 좀 방법들을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런 새로운 행복장학금 형태에서 좀 하면서도 감동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되게 다양한 시도를 또 해봐야 되겠다 하고 또 용기를 얻는 그런 저한테도 되게 뜻깊은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씨앗이 다시 꽃을 피우기를.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어가기를